됐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 주 저번 주, 저 운동하는 거 있어가지고 운동? 대구 갔다 왔어요. 배구도 해요? 학교 스포츠 클럽 있었어가지고. 아, 지인 학생 키가 크죠? 네. 몇이에요? 저 175요. 175? 네. 와, 멋있다. 쌤 키 몇일 것 같아요? 크실 것 같은데. 저 엄청 크거든요. 아, 진짜요? 네, 키 몇일 것 같아요? 어, 한 188?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래요? 187, 187, 오, 187. 그리고 175구나. 그냥 뭔가 푸사 네. 보니까 키가 커 보이긴 하더라고. 배구도 네. 되게 잘하겠다. 네. 오, 그러구나. 오케이, 오케이. 멋있는데? 보면 볼수록 멋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오늘 어제 저번 주 시간이 소인수분해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해서 잠깐 모랬잖아요. 네. 그쵸? 잠깐만요. 선생님은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틱톡 라이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음, 오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잘 해보고 있습니다. 틱톡 해요? 아니요, 잘 안 잘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게 좋은 것 네. 같아. 근데 틱톡 라이브는 좀 그래도 플랫폼이 되게 건강하더라고 보니까. 음, 선생님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다른 데 비해서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저번까지 했던 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음, 넘어갔구나. 근데 기억하기로는 오케이. 찾았다. 봅시다. 녹화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봅시다. 이거였잖아요. 한번 지인 학생이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어, 1번은 음, 지수의 최대 공약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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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최소 공배수. 잠깐만요. 네. 됐다. 1번은 최대 공약수, 음, 2번은 최소 공배수. 오, 좋아요, 좋아요. 3번은 3번은 기억 분수로 나타내는데 7분의 62. 7분의 62? 네, 오, 7분의 60. 60?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 생각했어요? 옆에 거 조금 참고했어요. 옆에 거 좀 참고했어요? 옆에 건 같이 네. 봐볼까요? 두 분수 a분의 b, c분의 d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게. 이거를 보고 참고하고 이해하고 이대로 썼어요? 아니면은 이거 그냥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를 쓰고 최대 공배수라고 생각해서 최대 공배수를 썼어요? 이해를 했어요? 1번 거 보고 최대방 쓴 것 같아가지고 음, 2번은 딱 이해된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음, 볼게요. 문제 좀 볼게요. 두 분수 12분의 7, 5분의 14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를 a분의 b라고 할 때, 그중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하려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를 풀었으니까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5분의 14 이거 각각에 대해서 a분의 b를 곱하는 거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어떤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인데 가장 작은 기하 분수라고 했으니까 a는 커야 하고 b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가장 작게 하는 기하 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7, 14 이거를 a를 그러니까 a로 약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a는 그러면은 일단 a는 제일 커야 되고 최대잖아요. 일단은 최대 공약수밖에 없겠지만 이 7과 14가 나눠지는 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맞죠. 그래서 1번 A는 최대 공약수 맞고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B는 가장 작아야 되겠죠?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최소 공배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분모가 12, 5 이것과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이 나누어 떨어지는 배수를 구해야지 이 분자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맞죠. 그럼 봅시다. 그럼 7과 14의 최대 공약수 7일 테고 7일 테고 그리고 12와 5의 최소 공배수 이건 뭐 사실 그냥 곱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냥 곱하는 걸 테니까 60. 그래서 7분의 60 맞습니다. 오, 잘했네. 잘했네요. 잘했어. 오. 제가 그때 7-1까지 하라고 했었나? 그죠? 네. 그죠. 7-1도 구했어요. 그러면 네. 한번 불러보겠어요. 8분의 70. 8분의 75 해볼까요? 봅시다. 아까랑 똑같으니까 25와 15의 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쉬운데 바로 하려니까 헷갈리네. 잠깐만요. 25, 15 최소 공배수. 뭔가 근데 그림의 중요성을 점점 알게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은 쉬워질 거야. 그리고 24, 32. 선생님도 그림 안 그리면 하나도 못 해요. 8. 맞아요. 8분의 75.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진짜 잘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관계하고 이 단원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리수였나? 맞나요? 한번 보죠. 봐야 할 것 같은데. 좀 넘기자. 이게 지금 펜으로 넘기면은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마 유리수일 거예요. 유리수. 전에 지금 복소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수와 유리수는 진짜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일단 잠깐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 이게 뭐냐면, 전에도 이러더니 좀 조심해 볼게요. 선생님이 최근에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컴퓨터 바꿨는데 이러니까 패드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보기. 잠깐만 기다려봐요. 조금 너무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좀 부하가 오나 본데. 됐다.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나가다가. 아까 수업 때 괜찮았는데. 맥박이 떠버리네. 잠깐만요. 새로 고침 좀 하죠. 새로 고침이. 미안해요. 한번 껐다 켜야 되나? 잠깐만요. 액박이 아니라 그냥 터졌는데? 잠깐만요. 씨. 좀 생각 못했는데 이거는 다시 킬게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게 근데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요, 혹시? 좀 더 키워줄까? 괜히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죠? 네. 그죠? 그냥 되게 쉬운 말인데 그냥 어렵게 쓴 거예요. 개념을 쌓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들도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12와 20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12와 20. 그러면 12와 20을 한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소수로 쓸게요. 그래도 깨끗하게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최대 공약수는 4죠. 네. 최대 공약수 G라고 쓴 거예요. 그냥 최대 공약수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48. L은 48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4잖아요. 그럼 각각의 수를 4로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로 어차피 나누면 떨어질 테니까. 그럼 12를 4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20도 20도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좀 나타내 볼게요. 최소 공배수 L이라고 쓸게요. L은 4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쓸게요. 그쵸? 이랬을 때 A 곱하기 B가 L 곱하기 G라는 게 뭐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L 곱하기 G라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이것만 보고 보면은 여기다가 그 G가 최대 공약수가 4니까 여기다 4 곱한 거랑 사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쉽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똑같이 쓰는 겁니다. A가 12고 B가 20이에요. 그쵸?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A는 그러면은 A 곱하기 G로 나타내면 G가 4니까 G가 4고 A가 3이죠. 그쵸? 20은 또 어떻게 해요? G가 몇이에요? 그쵸? G 4죠. B는? 그쵸? 5. 그러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G A 곱하기 A가 지금 아까 우리가 3 A가 3이었죠. 4는 최대 공약수. 그죠? 이게 A예요. 이게 A. 그리고 이게 B잖아요. 5가 그리고 5 G는 4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구한 게 최소 공배수랑 같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4로 구했고 이 최대 공약수를 이제 나눠준 값에 대한 서로소가 3이랑 5니까 3, 5를 그대로 써준 거니까 이게 최소 공배수랑 같잖아요. 그럼 이게 L인 거예요. G는 그대로 G 4.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게 각수의 곱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는 되는데 바로는 딱 안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직접 해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A, B가 소문자 A, B로 서로소 있으면서 최대 공약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각각의 수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한 번씩 더 곱해진 거죠. A 곱하기 B를 하면은. 근데 최대 공약수에다가 각각 서로소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4고 서로소 3 4가 아니라 5입니다. 5. 잘못 썼어. 헷갈렸겠다. 맞죠? 3 5. 3 5입니다. 잘못 썼네. 3 5. 그러면은 더 헷갈렸겠는데. 헷갈렸겠다. 미안해요. 3 5가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3 5가 서로수잖아요. 이거를 최대 공약수를 곱한 게 우리가 지금 최소 공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대 공약수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우리가 L 곱하기 G가 되죠. 근데 보면은 4 곱하기 3이 아까 우리가 A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4 곱하기 5가 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L 곱하기 G 곱하기 L이 A 곱하기 B랑 같죠.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될 것 같은데? 됐죠?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문제 풀 때도 사실 그냥 외워서 풀었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최대공화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두수의 곱과 같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쉽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건 사실 막 풀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풀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이거 8-1번 같은 경우에는 두 자연수 48 n 이거 곱한 게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니까 그냥 1차 방정식 하면 되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유리수 갑시다. 느낌 쎄한데 왜 또 이러냐? 잠깐만, 잠깐만요. 나 컴퓨터 바꿨단 말이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좀 어이가 없는데 잠깐만요. F11도 안 먹고 잠깐만 이거 책만 잠깐 끌게요. 오케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조금 좀 억울하네. 나는 너무 컴퓨터가 안 좋나 해가지고 최근에 좀 무리를 하면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 일단은 정수와 유리수 보죠. 정수와 유리수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양수와 음수 정수와 유리수 양수라는 건 자연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양수 정수에서는 양수가 자연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분류 수직선 절대값 수의 대소관계 부등호 사용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또 3단원도 있으니까 수의 덧셈의 연산법칙 수의 뺄셈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부호가 생략된 수의 혼합계산 수의 곱셈의 연산법칙 세수 이상의 곱셈 거듭제곱의 계산 분배법칙 수의 나눗셈 역수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 여기서 지금 좀 모르겠다고 싶은 거 좀 있어요 혹시? 좀 키워줄게. 여기서 조금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조금 연상이 잘 안 되거나.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복소수를 하다 보니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것만 알려줄게요. 그것만. 만약에 아이고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더하기.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오케이. 오, 좋아요. 잘하네. 맞아요. 이거는 더하기고 이건 플러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뭐라고 읽어요? 더하기 3. 원래 더하기 3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 플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막 사실 막 태클을 걸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사람마다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더하기 플러스를 좀 개념을 조금 잡고 한 거고 정수와 유리수만 좀 분류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것도 할 때 복소수까지 같이 얘기합시다. 일단은 오늘은 좀 유리수까지만 조금 강하게 해보죠. 그래서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수 0보다 큰 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음의 부호를 붙인 수 음수는 0은 어떤 거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그걸 알고 계시고 자 유리수의 분류 한번 봅시다.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잘 나와 있어. 정수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정수는 양의 정수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잠깐만요. 아, 양수라고 했는데 정수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양의 정수입니다. 이거를 자연수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 자연수. 자연수. 그리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수를 정수가 유리수가 또 있어요. 큰 개념이. 근데 또 이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또 뭐 무리수 개념도 있고 뭐 하지만 일단 오늘은 유리수만 조금 단단하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 유리수부터 약간 조금 개념을 좀 정하죠. 아, 왜 이러지? 잠깐. 미안해요. 왜 이러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볼게요.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유리수는 유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네. 유리수. 아, 나와 있긴 하구나. 유리수라는 거는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플러스 부호가 붙은 거를 여기서 양의 유리수라고. 아, 너무 작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패드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분모 분자의 자연수인 분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 분모 분자를 자연수를 넣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뭐 3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5일 수도 있고 지금 다 각각의 분모 분자가 지금 자연수잖아요. 부호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자연수라고 한 거는 이렇게 앞에 있는 부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에 자연수를 넣을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이건 유리수냐라고 하면은 유리수죠. 근데 이거 자연수가 아니지 않냐? 그러긴 하죠. 근데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쵸?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각각의 자연수가 있는 거니까 유리수입니다. 약간 이 개념을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또 공부를 할 거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명확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분모 분자를 자연수를 둘 수 있는 분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사실 크게 생각할 건 없고.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를 이제 정수와 유리수를 아까 했어요. 뭐 덕셈, 벨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 이제 이걸 할 건데 문자 사용 시계 계산을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쌤이 어제 저번 시간에 다항식, 방정식 얘기했죠. 기억나요? 네. 그죠? 다항식은 뭐고 방정식은 뭐죠? 뭐였지? 차이가 뭐지? 다항식이랑 방정식의 차이가? 그 뭐지? 눈 보고 맞아요. 눈을 등호라고 해요. 등호. 것처럼 등호라고 해요. 등호. 있는 거. 그쵸. 눈이 있냐 없냐잖아요.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문자를 넣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사용할 때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문자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야 수업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자자. 그러면 문자의 사용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막 조금 그냥 줄글러 써져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문자를 나타낸다는 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문자로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x를 쓰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는 네모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별을 쓰고 그랬었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x와 이제 y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더 사용하면 z까지도 사용을 하죠. 중학교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x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문자로 두는 거예요. 문자 x로. 그걸 약간 개념을 두시고 우리가 방정식일 때 사실 이 문자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약간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초콜릿을 X개 갖고 있어. 그 뜻은 내가 이 X개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승기보다 2개 많으면 2X고 나는 승기보다 1개 적으면 X-1이고 승기 2개면 2X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이게 쉬워 보여도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문자로 둔다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뭐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 그걸 X로 두고 문제를 푸는 습관이 생기니까 그걸 한번 해봅시다. 약간 조금 필수 문제까지는 하지 말고 필수 문제 이것만 하나 해볼까요? 이것만 하나 해볼까요? 1-1번에 4번 넓이를 이제 S라고 쓸 거예요. 보통 네, S를 쓰지 말고 문제는 이걸 S 얘기 전혀 안 나왔으니까 A, B를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몇이죠? 좀 작나? 잠깐만요. 이게 뭔가 확대할 때 뭔가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다. 네, 이걸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곱하기 B 곱하기 분의 어,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2분의 A, B인 거죠? 그죠? 정확하게 여기서 원하는 답은 2분의 A 곱하기 B인데 우리가 이제 밑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걸 배우니까 2분의 AB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곱셈 기호의 생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보통 더하기 빼기만 남기게 되죠. 지금 단계에서는 나누기도 우리가 곱하기로 역수를 곱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식은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 마이너스로 다항식이 이루어진 것을 구하는 방정식을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곱하기보단 더하기 빼기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대입과 시계값 이게 사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3x 더하기 5에 x에다 2를 넣는 건데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왜 이렇게까지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x에다가 그냥 2를 넣는다. x에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그림 그릴 것도 없고 사실 3x 더하기 5가 있으면 x에다 2를 넣어서 x에다 2를 넣는다는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잖아요. 3과 x 사이에. 그쵸?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곱셈은 생략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x에다가 곱하기 2를 넣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고 하나만 해볼까? 아닙니다. 하지 맙시다. 빨리 넘길 것도 넘겨야 되니까. 항과 상수항 계수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 첫 시간에 항 얘기 선생님 막 집요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더하기 빼기 제하고 다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을 이제 조금 배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상수항은 문자 없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 그쵸? 그러니까 문자가 x, y니까 수로만 이루어진 이 5가 상수겠죠? 계수. 항에서 문자의 곱한수예요. 문자의 곱한수. 그쵸? 그럼 여기 7x에서 x의 계수가 뭐예요? 7은 그쵸? 그럼 여기에서 y의 계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좋아요, 좋아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단항식, 다항식은 이제 우리가 항을 알고 있으니까 항이 하나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 항이 두 개 이상일 때, 하나보다 클 때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방정식 얘기 안 했어요. 다항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식.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수업 했을 때 차수라는 얘기를 좀 짚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개념 얘기를 하자면 항의 차수, 이걸 좀 잘 봅시다. 어떤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문자의 개수니까 이 2x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잖아요. 그러면은 곱한 문자의 개수니까 x를 3번 곱했으니까 x의 차수는 3인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자의 지수와 같죠. 그쵸? 그걸 알고 계시고, 첫 시간에 이제 밑과 지수는 알고 있었으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봅시다.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혹시?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1차식. 차수가 1인 다항식. 1차식. 그럼 2차식은 차수가 2인 다항식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2차식은 차수가 2인 다항식.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은 차수가 2인 방정식. 1차 방정식은 차수가 1인 방정식.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분모에 있을 때는 다항식이 아니므로 1차식이 아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항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는 다항식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x분의 1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분모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도 하지 않는 거죠. 이해했죠? 이거는 조금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깊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이거를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자를 포함한 단항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것도 사실 좀 몸에 체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좀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단항식과 수를 곱하면은 단항식, 그러니까 문자가 붙어 있는 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조금 받아들여진 부분이어서 막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 곱하기 1차식은 분배 법칙을 활용한다. 이 부분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분배 법칙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눗셈은 역수를 곱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고, 그쵸? 이해했죠? 이거 분배 법칙 하는 거니까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도 알고 있겠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꼼꼼하게 채우는 거니까 그 알고 있는 거여도 따라와 주세요. 꼼꼼하게 채우면서 가는 거니까 제가. 동류항의 계산.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동류항을 묶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은 차수 그리고 같은 문자의 식이 같이 연산이 되어 있는 그런 다항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 동류항의 계산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이것도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아까 다 했던 거죠.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은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먼저 한다라고 보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괄호를 가장 먼저 합니다. 괄호를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괄호를 가장 먼저 하고 제곱을 그다음 잠깐 이거 좀 헷갈리는데 제곱은 얘기 안 할게요. 괄호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곱셈 나눗셈 이거는 곱셈 나눗셈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것도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괄호를 먼저 풀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료한끼리 계산하는 게 익숙하겠지만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분배 법칙을 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묶을 필요도 있잖아요. 인수분해할 때 그 개념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 좀 나중에는 거듭 제곱에 관한 얘기도 나올 테니까 그때 이때 했던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쭉 넘어가죠.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아요? 6번 더하기 음. 6번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외우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그리면 쉬워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게 똑같은 건데 내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잠깐만 다시 그려줄게. 너무 못 그렸다. 이거를 좀 잘 그려볼게요. 이게 합동인 사다리꼴을 옆에 붙인 거예요. 좀 못 그렸는데 합동인 사다리꼴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B죠. 그쵸? 여기는 A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가 몇이죠? H죠.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똑같은 것 중에 그 절반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 얘기해 줬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어찌됐건 도형에 나오면 일단 그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든 외우지 말고 도형에 나오면은 일단 펜을 이 도형에 댈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문제를 잘 읽어본 다음에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동류항을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자. 그냥 쪼개는 거니까 덧셈 뺄셈이거든요. 정확하게는. (1차) 방정식. 이제 방정식이 나왔어요.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1차 다항식에 등호가 있는 게 1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거를 잘 인지를 해야 돼요. 방정식과 그 해. 그 해라는 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은 푸는 거니까. 방정식을 푼다고 표현하잖아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냥 풀려면 푸는데
이 말을 이해하고 푸는 거랑은 좀 이해의 폭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가 또 뒤에 나올 텐데 그걸 알고 계시고 1차 방정식의 풀이 여러 가지 1차 방정식 풀이 1차 방정식 활용은 잘해요. 근데 지인 학생 활용이 막 어렵거나 막 더 어렵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음, 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나도 학생들을 막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활용 딴 건 다 푸는데 활용을 못 푼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외워서 풀었다는 거거든요. 외워서 풀면은 활용을 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써져 있는 글을 식으로 못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거는 구하는데 뭐 뭘 구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문제는 못 푼다는 거는 이 개념을 이렇게 못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활용 문제를 사실 못 푼다고 하면 개념이 많이 흔들리는 건데 그게 막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 속력 시간은 조금 언급을 합시다.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언급을 하고 일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고 이거는 좀 그래도 하죠. 이건 조금 개념이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원가와 정가 이것도 중요하고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뭔 줄 알아요? 그 음, 뭐였지? 뭔가 음. 처음 나도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 헷갈려? 이런 나는 선생님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데 원가 이렇게 쪼개. 원래 가격, 정해진 가격. 그러니까 원가는 그러니까 만드는 어떤 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원래의 가격. 원래 이 물건의 원래의 가격. 진짜 어떤 아무거나 다 빼고 그냥 진짜 그냥 원래의 가격. 진짜 순수한 가격을 말하는 거고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만든 게 있으면 마진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은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뭐 상점이든 뭐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올 때마다 다 정가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는 전체 일을 우리가 다 일로 잡아요. 사실 이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유는 모르거든요. 이유는 알지. 이유는 아는데 왜 일로 잡는지는 좀 알긴 아는데 얘기해줄게요. 일이라는 게 어찌됐건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총량을 가장 작은 수의 일로 나타내면은 마지막에 전체 일을 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일로 잡든 이로 잡든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로 잡는 거예요. 전체를 일로 보는 것이 그냥. 그랬을 때 조금 더 문자를 사용해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1이든 2든 어찌됐건 1로 해도 전체가 1이어야 되고 2로 해도 전체가 2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라는 값이 2라면 전체 1이 2라면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전체 1을 1로 잡아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서 문제풀이를 쉽게 하자는 개념이 1에 대한 문제에서 1을 1로 나타내는 겁니다. 좀 1이 1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1을 1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을 이것도 조금 언급을 할게요. 거리 속력 시간도 얘기를 합시다. 거리, 시간, 속력. 뭐 이런 거를 혹시 봤어요? 봤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죠. 속력 볼 때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거는 진짜 자주 써먹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문과긴 하지만 그래도 문과면 사실 수학에서밖에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속력의 개념은 속력과 시간, 거리에 대한 개념은 진짜 잘 알아둬야 돼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잘 보이나? 잘 보여요? 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음, 봤죠? 자동차 계기판에도 써져 있고, 그쵸? 음, 그쵸? 이걸 뭐라 읽는지 알아요? 시간부터
그쵸. 70km/h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70km/h가? 시속 70km. 그렇죠. 시속 70km죠. 그러면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 시간당 70km를 간다는 거예요. 한 시간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시간에 대한 기준. 시간이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음, 70km/h랑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25도씨 per h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h는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h가 높아질수록 25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는 건데 어찌됐건 이게 플러스니까. 근데 예를 들어 1h h도 뭐 사실 정확하게 하면 h가 아니라 사실 미터 단위겠죠. 미터 단위. h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좀 센티미터라고 적어봅시다. 센티미터라고. 1cm 올랐을 때 25도씨가 오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퍼 뒤에 있는 거는 분모예요. 분모. 분모입니다. 분모. 분모고 그리고 분모고 이 뒤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7cm per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온도가 음. 올라갈 이거 캠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잠깐만 좀 안 보이겠. 잠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7cm per 도시.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의미죠? 온도가 7cm씩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7cm씩 오르는 거죠. 이런 개념이 사실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산을 한다고 봅시다. 이 두 개념을 예를 들어서 7제곱센티미터라고 할게요. 제곱센티미터라고. 그러니까 1도씨 오를 때마다 7제곱센티미터만큼 증가하는 거면 그러니까 온도가 1도 오를 때 넓이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뭐 화학 용품이 있는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넓이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약간 가상의 물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25도씨 곱하기 퍼 센티미터라는 또 어떤 식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연산을 했어요. 연산을 했어요. 만약에 이걸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우리가 7 죄송해요. 7cm per 7cm 제곱 7제곱센티미터를 도시로 나눈 거죠. 퍼가 분모로 나눠지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만약 연산을 해봅시다. 20도시 센티미터. 그럼 우리가 만약 이걸 두 개를 연산을 한다면 어떠한 공식이 예를 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를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센티미터 하나씩 약분돼서 하나 남죠. 그렇죠? 도시는 또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20이랑 7이랑 센티미터만 남죠. 그럼 우리가 140cm라는 연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힘들어요? 어제 늦게 자가지고 늦게 잤어요? 뭐 하다가 늦게 잤어요? 오늘 실기가 많아서 아, 시간이라. 아이고 고생이네. 조금만 빨리 합시다. 거의 다 왔어요. 140cm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센티미터라는 결과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답으로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 제곱 센티미터 퍼 도시락 도시 퍼 곱하기 센티미터가 있으면 이걸 곱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길이를 구하려고 하고 또 문제에서 7제곱 센티미터 퍼 도시가 있고 25도시 퍼 센치가 있어. 이랬을 때 그럼 우리는 센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센티미터만 남네?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많이 갔는데 좀 많이 갔는데 어찌됐건 중학교 거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구할 이게 차원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어찌됐건 우리가 센티미터를 구할 거면은 이걸 곱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염두에 두고 거리 곱하기 거리 시간 속력 얘기하다 나왔구나. 거리가 예를 들어 여러 단위가 있지만 거리가 미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미터를 시간은 시간은 초로 생각해 볼까요? 초 1초 세컨드.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S로 씁시다. 너무 지저분해. 이랬을 때 되게 명확해져요. 우리가 아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이 세크가 그러니까 시간 초가 세크라고 하거든요. 세컨드 해가지고 이 세크가 나눠지잖아요. 당연히 이거 곱하면은 미터가 나올 테고 이거 S분의 M 그러니까 이 초를 시간을 거리로 나누면은 속력이 나올 테고 미터 퍼 세컨드니까 그쵸. 이 미터 퍼 세컨드는 그쵸.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를 구하려면은 S분의 M을 하면 되고 이 S를 구하려면은 미터 퍼 세컨드를 그러니까 M을 미터 퍼 세컨드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잘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하자고 할 때 이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하잖아요. 이걸 그려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예를 들어 시간이 나왔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3초다. 근데 속력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깊게 가볼게요. 3km per hour다. 그럼 지금 단위가 다르잖아요. 시간에 대한 단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킬로미터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초를 시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고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개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랑 단순히 거시속 외워가지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건 진짜 다르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진짜 요긴하게 써먹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문제가 없어. 대학교 때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거시속 쓰는 게 아니라 이 분모 분자를 지운다라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쭉 개념을 볼게요. 자, 방정식과 그 등식.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그러니까 는이 있는 건 등식이에요. 근데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인데 방정식이라고 해서 항상 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참이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이 참이 되는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생략이 돼 있는 말인데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참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참의 방정식의 x를 구하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항등식은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러니까 x 더하기 x는 2x잖아요. 근데 이거의 등호를 2x로 해버렸으니까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사실 항상 성립하겠죠. 이런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등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가 있는 식을 다 등식이라고 하니까 는 있으면 그냥 다 체크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막 활용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우리가 이거 되게 막 평소에 이제 이항을 하다 보니까 이항 알죠? 이항. 항을 옮기는 과정. 이게 이 등식의 성질이 적용이 되니까 이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각 항에서 각 등식에 대한 양변 우리가 아까 변이라고 얘기를 했나? 좌변 우변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긴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좌변 우변 나왔구나.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고 각각 두 개를 양변이라고 해요. 이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에서 이항하는 과정이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각각의 양변을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이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건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0이 아닌 수로 나눈다라는 말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막 어려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0으로 나눌 수 있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고 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갑시다. 쭉 갑시다. 1단원이 할 게 많아가지고 사실 좀 오래 걸렸던 거지. 괜찮아요.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어. 그 항의 부호를 받고 이항 개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건 넘어갈게요. 양변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방정식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을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1차식에 대해서는 쭉 넘어갈게요. 1차 방정식의 풀이. 근데 진짜 개념 하나 꽉 잡아놓으니까 쭉쭉 넘어가죠. 그쵸?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진짜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문제도 진짜 빨리 풀어집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푼다. 항상 괄호를 먼저 하는 거예요.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건 뭐 사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편하긴 하죠. 좌변으로 모는 게 항을 1차 항을 그러니까 문자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모는 게 편하긴 합니다.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서 x는 수꼴로 나타내고 구한 애가 1차 방정식 3이 되게 하는지 확인한다. 검산한다는 뜻이죠. 검산을 하고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꼭 근데 보면 풀고 나서 그냥 답 써버리는 경우 있는데 꼭 검사를 하세요. 검사하는 거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선생님도 항상 검사를 하는데 저도 막 하다가 막 틀렸네 막 이러잖아요. 검산을 해서 틀린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검산을 하는 과정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한다고 막 문제 늦게 풀리는 거 아니니까 검사를 꼭 하시고 뭐 선생님이 막 나와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딱 마지막에 검사까지 한다. 그럼 막 박수를 칠 겁니다. 아주. 그래서 검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 가지 일차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그 개수를 정수로 나타내자. 정확하게는 자연수로 정수로 나타내자. 개수가 분수여도 정수로 나타내자. 그러려면 소수면은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테고 분수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테. 이거 혹시 이해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한다는 거? 이해되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고 쭉 넘어갑시다. 1차 방정식 활용. 이런 문제를 좀 문제를 한 몇 개 풀어볼게요. 이해했는지. 문제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값의 미지수를 놓는다. 아까 얘기했죠? 구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x를 두는 거예요. 문자를 두는 거죠. 문제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운다. 1차 방정식을 푼다. 또 검산한다. 해볼게요. 이거 좋다, 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연속하는 두 짝수예요. 짝수. 둘 다 짝수예요. 둘 다 짝수. 좀 키워줄게요. 필수 문제 이거 왼쪽 그 아이고 어 이걸 내가 좀 굿노트로 해야 되나?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좀 보여요? 응. 예전에는 막 태블릿을 사가지고도 해봤는데 화질이 내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네. 내가 굿노트로 한번 다 옮겨보든지 한번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요. 근데 굿노트는 이제 또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혹시 하면서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응? 다 보였어요? 네. 뭐예요 작은 수가? 12이요. 12? 맞습니다. 10이랑 14 하면은 26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까지만 해볼까요? 네. 11, 12, 13. 11, 12, 13? 맞나? 네. 잠깐만요. 어? 아닌 것 같은데? X를 저 X를 하나 잘못 쓴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다 더했을 때 36이 나오잖아요. 그죠? 12, 13, 14. 그쵸. 12, 13, 14죠. 잘했네. 근데 여기서 문자를 뭐를 문자로 뒀어요? 저 문자를 세 개를 어떻게 뒀어요? 문자 세 개를 세자연수 연속되는 세조연수를. X 마이너스 1이랑 X랑 어,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굳이 얘기할 건 없겠네. 가운데를 x를 둬야지 더했을 때 상수가 없으니까 그게 편합니다. 잘 알고 있네요. 좋아요, 좋아.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넘어갑시다. 잘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이거 할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잠깐만요. 기초 단단. 미안해요. 잠깐만요. 좀 중요한 카톡이 와서. 네. 일단 넘어가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이건 한번 해봅시다. 아까 개념 얘기했으니까 이건 굳이 막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거리 속력 시간을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 풀 때. 거리 속력 시간 선생님은 거리 시간 속력을 쓰거든요. 거시속이 좀 더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속력을 먼저 쓰든 시간을 먼저 쓰든 상관없고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풀어보죠. 7-1번. 그림을 그려봐요. 거시속도 그려보고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 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잡고 잠깐만요. 합시다. 다 왔어, 다 왔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거시속을 일단 쓰고 집이랑 학교를 그리고 수직선이 아니라 수평선을 그리고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x로 두고 나오긴 했는데 음. 1350이 나왔거든요. 1350? 그래요? 1350? 미터? 네. 아, 1350m. 단위를 항상 말해줘야 돼. 1350m. 1350m?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일단 1350m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집에서 학교 왕복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푸는 거 잘 봐요. 어떻게 푸는지. 총 1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 그러면은 너무 일단 쓸게요. 위에 써놓으니까 좀 애매하다. 할게요. 조금 정석으로 풀어주고 싶은데 거시속이고 거리가 x x에다가 10분의 x 더하기 5분의 x 이게 2분의 3. 왜 근데 이렇게 쓴 거냐면 우리가 지금 거리가 이거 조금 보면은 거리가 선생님은 킬로미터 쓸 거예요. x 킬로미터. 시속은
킬로미터 퍼 아워. 속력은 잠깐만. 속력을 킬로미터 퍼 아워. 시간은 한 시간으로 h로 적을 겁니다. 그걸 염두를 해두세요. 근데 우리가 1시간 30분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x 킬로미터고 우리가 시속 10km로 달렸다고 했으니까 10분의 x는 그러니까 10분의 x 시간인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써줄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할게요. 10분의 3x는 2분의 3. 그러면 x는 5km. 아까 1380이라고 안 했어요? 1350? 오케이. 스님이 5km가 나오는데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아닌가? 괜히 또 불안하네. 5km 해볼게요. 5km일 때 10km per hour로 하면은 30분이고 5km랑 맞는데? 5km가 맞네요. 왜 1350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쭉 한번 불러줄래요? 어떻게 풀었는데? 10kg, 5kg 달라지고 음. 시간이 10km, 5km를 더해가지고 음, 그럴 수 있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게 변하지 않는 거를 찾아야 돼. 변하지 않는 거를 보면은 생활해 보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보면 쌤 봐봐요.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올 때는 걸어와요. 근데 이 시속이 달라요. 이건 빠르게 가고 이건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속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더할 수도 있긴 더해서 풀 수도 있는데 사실 더해서 풀어볼까요? 아니면 더해서 풀 수도 있지. 못 풀 거 없지.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잘 있는 데서 할게요. 여기가 우리가 x 킬로미터잖아요, 그죠? 근데 갈 때는 우리가 10km로 갔어. 올 때는 5km로 왔어. 근데 이거를 더해버리면은 더했다는 거잖아. 이게 두 개를 얘를 더했다라는 거는 만약 더할 거면 더할 거면 더해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더해서 풀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근데 이게 틀린 방법은 또 아니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문제랑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같은 거리가 있어요. 같은 거리. 근데 이렇게 갈 때는 10km고 올 때는 5km인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면은 이 두 배의 거리만큼의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면서 버스를 같은 방향으로 버스를 향해 달려가면은 속력의 차이만큼 우리 거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반대 방향으로 가. 예를 들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면 각각의 속력을 더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맞네. 오케이. 될 것 같은데? 해볼까요? 우리가 x 킬로미터를 구하기로 했어요. x 킬로미터를. x 킬로미터 여기도 x 킬로미터죠. 그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10, 15
그러면은 5로 달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0으로 달리니까 이 15km per hour로 EX만큼 거리를 가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맞나? 근데 나 좀 자신 없네. 이렇게 안 풀어봐가지고 해볼게요.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거리가 거시속했을 때 거리가 EX고 속력이 15km예요. 그죠? 그러면은 EX 킬로미터고 속력이 15km per hour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15분의 이 x가 2분의 3인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될란가? 왜 안 될 것 같지? 불안한데. 잠깐만요. 음, 내가 뭐 잘못 썼나? 잠깐만요. EX 15. 뭐가 좀 이상하나? 맞는데 이거. EX 킬로미터를 15로 나누면은 2분의 3. 쌤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가지고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나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풀면은 좀 복잡해요, 사실. 근데 사실 정석이라는 말도 없지만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왜 그렇게 풀었냐면 우리가 거리를 x로 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갈 때는 10km, 올 때는 5km란 말이에요. 갈 때는 10km로 가니까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10분의 x 시간만큼 걸렸겠죠? 그죠? 그쵸? 근데 올 때는 5km였으니까 5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2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쵸? 음. 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한들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거면은 시간이 동일해야 돼. 그 거리가 자기가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벌어지면서 하려면은 시간이 같아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시간이 달라져 버리니까 변수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뭐 집에서 학교든 뭐 집에서 뭐 식당이든 집과 학교를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써요. 근데 뭐가 동일한지를 봐야 돼요. 뭐가 동일한지를.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든 걸어갈 때든 동일한 거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10분의 x 더하기 5분의 x가 2분의 3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약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약간 조금 헷갈렸으니까 한번 하나만 더 풀어보죠.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한 10분 남았는데 이거까지 빨리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쉬운 거 할래요? 조금 어려운 거 할래요? 쉬운 거?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풀어봅시다. 필수 문제 8번. 이거는 10분 후에 따라간 거예요. 10분 후에. 이거 10분 안에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설명까지 하려면. 음, 지인 학생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한번 해볼래요? 좋아요. 수요일까지 이 필수 문제 8번이랑 8-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두 개.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이거 두 개를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X에서 음, X 플러스 음, 10분 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분 후니까 뭐 사실 X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동생이 예를 들어 출발한 게 여기서 X로 뒀잖아요. 아, 형이 출발한 지 X분호구나. 형이 출발한 지 X분호.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형은 X분호에 만난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일단. 집을 출발해. 집을 그려요, 일단. 집을 출발해. 따라 나서. 근데 어느 순간 만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출발한 지 동생이 먼저 10분 전에 출발하고 이후에 형이 출발하는데 언젠가 만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난다. 근데 동생이 집을 출발한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고 하니까 10분 후의 시점에서 여기가 동생이고 여기서 아직 형이 출발 안 했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동생이 일단 40m로 갔는데 10분 먼저 갔으니까 여기는 400m겠다. 그죠? 그랬을 때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그럼 여기가 우리를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니까 시간을 우리가 X로 잡읍시다. X로.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근데 형은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형이 온전히 그 달려가는 시간은 X분인 거죠. 그쵸? 그렇게 약간 접근을 해보면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 풀어보고 어려워도 한번 풀어봐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수업?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선생님도 준비를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수업들이 앞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고 하면은 아까도 좀 수업 중간에 막 카톡이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게 막 연락을 내가 아예 안 받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만 좀 이해해줘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수요일에 봐요. 수요일에 숙제 이거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